정답게 어깨를 맞대고 있는 삶. 그 사이 얼기설기 얽혀있는 골목을 따라 테마기행 갈매길 6번째 시간, 부산의 뿌리를 찾아 원도심 갈매길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6개 테마로 부산의 갈매길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테마기행 갈매길 진행자 안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산은 어떤 도시인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이자 한때는 우리나라의 피난의 수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골목 따라 산길 따라 굽이진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갈매길인 오늘은 부산의 역사를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도심 한복판 부산의 어제와 오늘이 교차하는 길. 아래로는 이바구길을 따라 위로는 산복도로를 따라가 봅니다. 저녁노도 지원하였습니다. 오늘 당신과 동구 좌천동에서 시작하는 갈매길 3-2 구간은 산복도로를 거쳐 영도까지 이어지는데요. 한때는 이 일대가 부산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100년이 넘는 부산의 근현대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산포 계양가도 초량 이바구길이랑도 갈매길이 많이 겹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같은 굵직한 역사의 순간들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여러 갈래 길. 가장 먼저 마주한 부산포 계양가도는 항구도시 부산의 뿌리인 부산포 계양과 일제항거의 역사를 따라가는 길인데요. 그 시작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부산진 일시인 여학교입니다. 최초라는 단어와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하죠. 부산 경남 지역의 최초의 여자 교육기관이기도 하고요. 1919년 부산 최초로 3.1운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2003년 부산강력시 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보시면 서양식 2층 구조로 밑에서 위로 기둥이 이어져 있다는 게 독특한 특징입니다. 일단 이런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유래가 드문데 아직까지도 비교적 원형이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꼿꼿하게 자리하고 있는 자태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가장 먼저 용기를 냈던 여학생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자리가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3.1운동 독립선언서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 압도적이죠. 제 뒤를 보면 33인의 민족을 대표하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튼튼한 뿌리 위에 좋은 꽃과 열매가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처럼 숱한 위기에도 내 나라, 우리의 나라를 지켜온 이들 덕분에 지금의 부산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굽이진 길만 빼고 다닥다닥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집들. 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항구도시라는 점도 분명 한몫하는데요. 산복도로를 오르다 보면 그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부산포 계양문화관입니다. 개양 당시에 부산은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는 개항 당시에는 부산이 이게 동편현이라 해가지고 동래부 동편면이라 당감 초등학교 일대를 해서 요 일대가 전다 동편현이라 태종 7년에 하도 외놈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태종이 이제 개항을 해줬어. 세종 때는 요 주위에 부산포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요 자천릉하고 저 앞에 자성대하고 그 일대가 부산포였어. 지금부터 이 부산포의 역사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공단인데요. 지금 임진왜란 당시에 왜냐면 쳐들어오는 상황이고 우리 이제 정발 장군 이어서 지금 막고 있는 중입니다. 막고 있는 중이고 우리 부산이 가마솥 부자를 써서 저 1번이 정상공원인데 1번이 저 시류구치 설계돼서 그래서 정산 부자를 써가지고 부산이 됐어요. 지금. 해설사님, 제가 알기로는 이 부산이 임진왜란 때 네. 처음으로 예. 이런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예, 부산이라고 예, 알고 예,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예. 제일 처음에 외국이 제일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이 자성대 여기부터 먼저 왔거든요. 여기 부산진 성이었는데 그때 먼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발 장군이 여기 정공단에서 막아줍니다. 전투를 막는 첫 번째의 길목이기도 한 게 여기 부산인가 보네요. 예, 예. 해설사님, 그러면 저분은 누구실까요? 예, 악룡복 장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양반이 장군이 아니고 배사공이다. 노젓는 사람이라. 그때 당시에 이 부산 진성 앞에 요 앞에 다 바다라요. 바다인데 이 양반 이제 독도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잡으러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랑 잡아가거든. 그래서 그는 따라가가지고 너 땅이 아닌데 왜 잡아가노? 우리 고기 잡아가노? 그래 일본까지 간기라. 옥기도 섬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막부에다 문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문서를 받아가지고 오다가 대마도에서 도주한테 그 문서를 뺏기요. 뺏기가지고 다시 이제 어디로 오냐 하면 동네 부로 이제 소환이 되었는데 왜냐면 월경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한 6개월인가 형무소 살이를 시키다가 풀어주세요. 그래 와가지고 또 이따가 2차로도 갑니다. 2차 갈 때는 자기가 한 배에 이제 이 길을 작성해가지고 간다. 일본까지 갑니다. 그래 이제 이 길 가지고 저런 복장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일본 사람한테 항복을 받고 오죠. 이 한국 땅에 맞다, 조선 땅에 맞다고 했는데 결국 조선 정부에서 왜 임금의 허락도 없이 네가 갔느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귀향을 보내는데 귀향을 갔는데 어디로 귀향을 갔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이유는 한 적이 없어요. 이분의 고향이 우리 부산의 동군 걸 처음 알았어요. 어디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땅을 지킨 안용복 선생만큼이나 부산이 자랑하는 길 중 하나가 바로 이 삼복도로인데요. 산의 허리에 낸 굽이진 길 따라 굴곡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삼복도로로 왔을 때는요, 여기가 정말 가파른 계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걸어오면서 보니까 이 삼복도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모노레일이나 엘리베이터가 참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 타보는데요. 오늘 타보고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엘리베이터 탈 수 있나요? 예, 탈 수 아. 있습니다.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한 8년 됐어요. 8년 됐어요? 예,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예. 건가요? 주민들도 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옵니다. 제가 오늘 타보고 얼마나 편리한지 한번 느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마자 내려다 보이는 아찔한 풍경. 평균 경사가 약 37도, 계단만 190개 이를 정도로 가파른데 삼복도로가 아니면 또 어디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을까요? 밑에서 봤을 때는 짜릿했는데요. 위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한데요. 이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때는
직접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 봐도 골목 구석구석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야, 경이로움을 넘어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발 아래 부산 시내가 훤히 보일 정도로 높은 증산. 증산은 시로 증자를 쓰는데 부산할 때 가마솥 부가 여기서 유래됐다고도 할 만큼 부산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조선시대엔 부산진을 보호하는 부산진성이, 그 이후엔 일본인들이 쌓은 외성이 있었던 자리가 증산공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증산공원 내에 있는 증산전망대인데요. 증산공원은 예전에 외성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축조대 병참 기지가 있던 곳인데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곳이지만 지금은 공원으로 잘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여러 번 변하는 동안 조금씩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는 원도심 일대. 그건 증산공원에서 산중턱시장으로 이어지는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색빛이었던 성북시장 일대를 알록달록한 색으로 채워넣은 웹툰 이바구길. 시장 구경하면서 가게에서 거리에서 익숙한 캐릭터나 좋아하는 만화를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치열했던 지난날이 머물러 있는 이바구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길이라고나 할까요?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면 길은 묵묵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이곳 초량동, 자천동, 범일동이 원도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갈매길과 이바구길이 참 많이 겹쳐지는데 이바구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바구길이 이곳 초량 이바구길입니다. 이바구라는 말은 부산 사투리로 이야기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저는 이 길 위에서 갈매길의 이야기를 덧붙인 분을 만나 이바구를 나눠보겠습니다. 갈매길 3-2 구간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초량 이바구길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길 초입에서 지금의 갈매길을 만든 박창희 작가를 만났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경성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갈매길이 만들어질 그 초창기 2009년, 10년 초창기에 그 갈매길 현재 스토리하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고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갈매길의 스토리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첫날에 이렇게 초대를 하고 싶었었는데 오늘 이바구길과 갈매길의 스토리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편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혹시 이 길은 많이 걸어 보셨나요? 수도 없이 걸었죠. 가장 이제 갈매길 중에서도 이야기가 많은 곳이죠. 이야기가 여러 방면에서 이제 중첩이 돼 있고, 그리고 근현대사의 어떤 뭐 역사 그 자체를 해도 이제 간이 아닌 곳이죠. 초창기에 이제 이야기를 개발하려고 뭐 수도 없이 여기 뭐 168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깎고 막 이렇게 이제 수없이 왔다 갔다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정말 의미 있는 구간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대에 들어와서는 동구가 뭐 동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 근대 역사의 종가다, 종갓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뭐 어떤 부산의 근현대에서는 빼놓고는 동굴 빼놓고는 이야기를 못하죠.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저랑 함께 부산의 뿌리를 한번 찾으러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네. 예. 이 갈매길에서 소량동 이가호길이라는 거를 걷기에 포커스를 두고 걷다 보니까 이 정도로 역사가 깊은지를 몰랐는데 네, 오늘 참 많이 우리 작가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핏줄처럼 얽혀있는 골목을 따라 168계단으로 향하는 길. 앞전에 영도 저령 산책로랑 흰여울길을 걸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정말 가파른 이 계단들이 많던데 그건 완전 비탈이죠. 예, 이 지금 초량에 있는 삼복도로의 계단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영도 그 저령 해안 산책로가 있는 그 흰율 마을은 거기는 완전히 그 자연 계단이죠. 아직도 그 돌덩이하고 막 시멘트가 섞여가지고 완전 낭떠러지 이제 계단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의 계단은 그 자체로 삼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6.25 때 약간 뭐 피난민들이 이제 들이닥치니까 땅은 없고 이제 산으로 막 올라가서 마구잡이로 어떤 집을 지은 거죠. 그러면서 뭐 무계획이 거의 뭐 계획이었죠. 무계획이 계획이었는데 그 무계획 속에서도 묘한 그 질서가 만들어질 수가 또 있었습니다. 앞집이 뒷집을 막지 않는다. 그리고 길은 수직으로 가로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통하게 만든다. 햇빛을 골고루 들게 한다. 이런 그 어떤 뭐 생활 철학들이 알게 문도식에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구현이 돼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지금은 뭐 좀 정신없이 보입니다만은 한때 그 판잣집이 쫙 들어선 그 옛날 사진을 보면은 그런 형태의 어떤 가옥 구조들이 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방대한 지역에 산자락에 산허리에 집들이 들어서서 이런 풍경을 연출한 곳은 거의 드물 거예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항 바다가 이거 쫙 펼쳐지고 경관이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저 초고층 빌딩들, 아파트들이 마구잡이로 지금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 가리고 약간 스카이라인이 조금 이렇게 약간 부서지면서 절망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게 발달한 도시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삼복도로 주민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혹시 저기 보이는 저곳이 우물인가요? 그렇죠. 저게 이제 대한민국들이 약간 그 식수로 사용하던 우물이죠. 6.25 당시부터 사용했다는 우물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우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우와, 아직도 우물이 메마르지 않고 물이 아직 있는데요. 이 우물이 제가 알기로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제 있었는데 6.25 때 이걸 피난민들이 이걸 발견하고 이걸 많이 이용을 했죠. 생명수로 활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 168계단 위쪽에 있는 주민들은 물동이 물지개를 지고 와서 여기 물을 길어서 이 168계단을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상이 되겠어요? 상상이 됩니까? 60년대 그 사진을 보면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초량 우물 이게 이제 그 주민들이 이용을 했는데 물동이가 막 쫙 늘어서 있습니다. 물동이가. 그래 그 아침마다 이제 물을 길어가지고 그 물로 세수하고 목욕하고 머리 감고 밥 짓고 빨래하고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물 하나가 이 동네 특히 그 초량동 요 산동네 삼복도로 일대 주민들을 먹여 살렸다 해도 간이 아닌 거죠. 삶은 사람의 준말이라고도 하잖아요. 내가 살던 고향으로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3만 뒤에 까꼼하게 삶을 쌓아 올린 사람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서러운 마음이야 이루다 말할 수 없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며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사람과 사람이 내어주는 온기 덕분이었습니다.
아랫집 옥상이 윗집의 마당이 되는 삼복도로만의 독특한 풍경은 아직 골목 곳곳에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야, 삼복도로는요. 안에서 보는 거와 위에서 보는 게 너무 다른데요. 그렇죠. 혹시 이렇게 많은 갈매길을 걸어보셨는데 정말 추천을 해주고 싶은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갈매길이 또 있으실까요? 아, 갈매길은 좋은 곳이 많죠. 물론 뭐 다 걸어보고 싶고 다 추천하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끼는 곳이 회동수원지 그 수변 산책로, 철저하게 그 어떤 힐링, 뭐 치유의 어떤 그 어떤 시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방금 제가 같이 걸었던 초량 2박옥길이 포함된 갈매길 3-2구간 빼놓을 수 없죠. 여기를 빼면은 뭐 부산을 제대로 봤다, 부산을 제대로 알았다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 부산의 어떤 그 아픈 근현대사 같이 체험하고 느끼고 공유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걸으면은 공부도 되고 그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미래의 어떤 그 부산 가치도 이런 데 이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빚값번쩍한 아파트나 뭐 빌딩만이 이렇게 명사는 아닙니다. 아기자기하고 뭐라서 뭐 삶의 어떤 애환들이 이렇게 그 깃들어 있는 이런 공간들을 사랑하고 가까이 다가서고 일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뭐 도시 공동체가 꽃이 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길은 조성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길에 대해서 그 길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미래 가치를 만들어서 같이 걸어 나갈 때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이제 길이 되거든요. 앞으로의 갈매길은 조금 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지금까지는 조성하는데 이렇게 그 비중을 두었다면은 앞으로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도시 공동체가 이 걷는 길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나아가야 할지를 이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길도 그 가치를 같이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법. 부산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이 길을 앞으로도 계속 걸을 수 있게. 길 위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걸어본 부산의 뿌리를 찾아 원도심 갈매길 어떠셨나요?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다 보니 익숙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걸어보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리고 잘 알아야만 했던 이야기들이 많았던 원도심 갈매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길보다도 길 위에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데요. 저는 갈매길을 걸으면서 길은 지난 과거이자 현재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유치한 우체통이라고 하는데요. 우체통에 편지를 보내면 1년 뒤에 편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저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여섯 갈래 테마로 걸어본 갈매길.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은 그 어디서 내 모습 잊었는가